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만 시행됐던 분양권 전매 금지가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에 8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혀서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정부 이딴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화 추세에 들어설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 모셨습니다. 김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공급 확대 대책, 이번에 전매 제한, 맞습니다. 또 저기도 있잖아요. 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맞습니다. 부동산 제한, 이거 상당히 나왔습니다.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거래가 좀 위축이 되겠죠. 네. 이 전매 제한을 좀 확대한 거잖아요. 네네. 이건 왜 이런 조치가 나온 겁니까? 이게 좀 다소 전격적으로 나왔다고 예. 볼 수 있는데요. 다소 좀 의아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네. 굳이 이렇게 좀 강한 푸시를 해야 되나 싶은데 사실 작년 11.6 대책 이후에 풍선 효과가 많이 생겼거든요. 평택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수도권 외곽 지역에 이제 분양권 거래량이 많이 급증하면서 제 생각에는 좀 원칙대로 규제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경제 상황 고려하지 않고 일단 과열 지역은 원칙대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요. 예. 이번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비규제 지역, 수도권, 지방, 광역시, 민간 택지에 대해서 기존에는 전매 제한, 그러니까 분양권을 계약을 하고 6개월 후에는 팔 수가 있었는데 6개월 동안만 그렇죠. 지나면 팔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제 꽁꽁 묶어버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세 개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과멸 억제 권역이 있고요. 예.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이라고 해서 예. 묶어야 되는 지역들, 성장을 시켜야 되는 지역들, 보존을 해야 되는 지역들 이렇게 좀 구분을 했는데 기존에는 과밀 억제 권역만 그러니까 서울, 네. 경기도 주요 도시들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성장 관리 권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풍선 효과가 생겼던 지역들, 뭐 동두천, 오산, 안산, 평택, 파주, 남양주, 포천, 네. 양주, 김포, 화성시까지 기존에 규제가 안 됐던 지역들까지 모두 다 포함함으로써 이제 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청약을 해서 6개월만 딱 참고 있다가 6개월이 지나면 바로 팔기 위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조치가 그렇죠. 나왔겠네요. 이번 보도 자료를 보면 예. 이제 6개월 후에 바로 팔았던 사람들이 한 25% 정도 된다는 게 4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이 이제 그렇게 투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명분이 생긴 것 같고요. 사실 제 생각에는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예.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예. 많은 분들은 좀 줬다가 다시 뺐느냐 이게 너무 억울하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우리나라 선분양 제도에서 사실 실수요자 필요한 사람들이 분양을 받는 게 정상인데 가수요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사실 여기서부터 투기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뭐 분양권은 쉽잖아요. 계약금 그렇죠. 10%만 있으면 중도금 네. 대출을 받아서 몇 개씩 이렇게 돌릴 수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소액으로 가장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게 분양권 투자인데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정부에서 건설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를 풀어줬는데 제가 볼 때는 풀어준 게 비정상이고 이제 좀 시장이 안정화되고 실수요자가 보호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이제는 좀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규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시행이 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어떤 시행령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네. 바꾸는 게 이제 8월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럼 그 사이에 건설회사들이 마구 분양을 해서 투기꾼을 위해서 좀 선분양 마련할 가능성 없습니까? 아무래도 좀 그럴 우려는 좀 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됐던 분양 단지들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청약 경쟁률이 확실히 낮아질 것이거든요. 가수요들이 없어지니까. 실수요자 위주로만 되니까. 그래서 분양 현장이나 건설 회사들은 굉장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것 같고요. 밀어내기식 분양을 할 것 같고 마케팅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빨리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할 것 같은데 주택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8월로 정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2달 정도 약간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매 제한하고 또 이게 법인으로 된 부동산 거래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도 원래
제도는 문제가 없었죠. 이게 원래 정책은 이제 법인, 회사가 네. 사업 용도로 필요한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서 정부가 약간 특혜를 준 부분인데 이제 투자자들이 틈새 시장 빠져나갈 구멍을 찾다 보니까 이제 법인이라는 구멍을 찾은 것이고요. 예.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활용을 해서 실제로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언제 규제가 될까 저도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네. 전격적으로 나왔는데요. 네. 사실 원래 좋은 정책이었는데 그걸 이제 수요자들 또 투기 세력들이 악용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또 규제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거는 이제 수요를 좀 막는 정책이고 네. 이제 정부가 지난번에 5월 6일인가요? 그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잖아요. 가장 관심 있는 게 용산인데 네네. 그 정비창 부지에 8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네네. 벌써 뭐 그 주변에 매물들이 좀 들어가고 하는 현상이 있다는데 정확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이게 용산이 이제 굉장히 강남과 용산 양 두 축인데요. 굉장히 이제 핫 이슈죠. 그래서 예. 사실 이것도 좀 전격적으로 발표된 경향이 있는데 내용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네. 뭐 재정비 사업도 규제도 완화하고 여러 내용들이 많은데 다 묻혀버리고 지금 모든 관심은 용산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8,000세대 정도 정비창 부지를 개발을 해서 8,000세대 정도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네.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고요. 그렇죠. 집주인들은 당연히 매물 다 회수를 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 지금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문의가 늘어나면서 호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변에 그 서부 이촌동 그쪽이죠. 그쪽 그렇죠. 매물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나요? 뭐 용산 전체적으로 용산 지금 매물은 전체적으로? 다 회수되고 있고요. 이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원래 정비창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역세권 개발, 2008년도 정도에 그때 연계 개발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사업이 무산되고 흐지부지 되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땅이고 이게 과연 언제가 될까? 시장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대기 수요들이 많았는데 예. 드디어 나올 것이 나왔다라는 반응이고요. 용산 다른 전체적인 지역들도 이제 연쇄 작용들이 일어나잖아요. 저기가 개발되면 전체적으로 용산이 좋아지지 않느냐. 용산은 정비가 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그 같습니다. 정비창에 큰 길 건너면 용산동 오가하고 그 부촌 있는 동부이촌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쪽에도 조금 시장의 움직임이 좀 있겠네요. 맞습니다. 뭐 용산이 아주 큰 지역도 아니고요. 네.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뭐 용산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한 호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른 뭐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연락을 오고 있고 용산, 강남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진짜 대형 개발 호재냐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정비창 부지 바로 앞에 뭐 정비창 전면 1구역도 상당히 관심이라면서요. 네네. 그쪽 지역들도 이게 개발 구역들이 여러 구역들이 있거든요. 한강로 구역도 있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호재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번에 나왔던 게 이제 공공성을 강화해서 이제 공급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자는 건데 이게 좀 굉장히 위험한 카드를 저는 좀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용산이란 게 이게 대기 수요도 많고요. 자칫 잘못하면 강남과 용산은 이게 투자 측면에서 보면 가장 높은 이게 먹이 사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산이나 강남이 움직여 버리면 다른 지역으로 연쇄 작용이 벌어지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도 용산과 여의도의 그 일대를 합해서 뭐 개발한다 그런 한마디 하는 바람에 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한 2018년 정도였죠. 예. 마스터 플랜 발표도 아니고 그냥 싱가포르에서 발언 정도만 했는데도 그냥 여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폭등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를 보면서 좀 이게 과연 이 위험한 카드를 물론 부지가 부족했고 8,000세대면 굉장히 탐나는 땅인 건 맞는데 과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적절했을까? 투기 우려는 없을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하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네네. 그쪽만이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용산 파크타워라든지 용산 시티파크 이쪽 문제도 다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시장에서 그럼 어떤 형태로 움직일지를 좀 아직 예측하기는 좀 굉장히 이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고요. 시장 수요자들도 문의는 많은데 막상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게 대출 규제도 많고요. 용산 자체가 이미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뭐 평당 1억씩 하는 지역들인데
이게 쉽게 들어갈 지역은 아니고요. 관심은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확실성도 많고 정부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을 수 있다라는 뭐 반응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파급 효과는 분명히 크다. 이게 개발이 되면 용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변 아파트 단지들 다른 용산 모든 구역들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투자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조금만 틈이 생기면 분명히 가수요도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돈 많은 분들도 많고요. 유동자금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네. 실수요자들만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거래 허가 묻게 되면 아무래도 무주택 실수요자들한테만 기회가 예.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라는 자체가 신고와 허가는 다르거든요. 신고는 가급적이면 해주겠다라는 게 신고고요. 허가는 가급적이면 안 해주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묻겠다는 얘기는 이제 기본 계획들, 자금 출처 다 제출을 해야 되고요. 시군 구청장이 보고 허가를 해주게 되는데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것이니까 실수요자 아니면 면적 기준도 있습니다. 뭐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180제곱미터 초과가 돼야만 대상이 되는데 작은 땅들, 작은 땅들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만 조금 한 60평 이상 정도 되는 땅들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천 봉쇄를 시킬 수 있는 이제 기회는 되는데 정부도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뭐 조건도 맞아야 되고요. 이게 묶어버리면 또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자. 정부도 지켜보고 시장도 좀 지켜보자는 상황입니다. 그럼 상가를 살려고 할 때도 반드시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여야만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정부가 아직 확정 상태는 아니군요. 아직은 좀 지켜보자라고 나왔고요.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좀 더 면밀히 해서 이게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게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산 발표를 할 때는 저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세트로 5.6 대책 발표될 때 차라리 같이 발표를 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투기 수요도 차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지켜보자라고 하면 또 분명히 좀 기다리다가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 가수요들은 또 들어갈 것이고 용산이 오르게 되면 용산 주변 아파트들, 마포, 뭐 성수 다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왕 할 것이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예 그냥 세트로 풀 세트로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정비창 부지 같은 경우에가 그 동네 뭐 시가가 워낙 비싼 동네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부 주택은 소규모 임대주택으로 짓는다고 하니까. 네네.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 차원에서는 필요한데 그 비싼 땅의 개발 측면,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급했겠죠. 이게 주택 서울에 3기 신도시는 개발하는데 사실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울 사람들이 원하는 곳, 서울의 주택을 늘려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있는데 사실 땅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규제를 풀어줘도 사실 힘들고요. 이게 8,000세대 정도 나오는 이런 땅이 굉장히 없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원래 계획은 이게 호텔, 업무시설 등 복합단지로 개발이 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입지를 보거나 용산의 특성을 보면 워낙 비싼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복합 용도로 개발되는 것이 맞는데 과연 이게 서민주택 용지로 이렇게 개발한다는 게 과연 적절할까? 그리고 8,000세대를 지었을 때 절반 정도를 이제 공공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서울의 주택 문제가 해결될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한 숫자거든요. 이게 40만 호도 아니고 이게 뭐 8,000호, 4,000호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하면 부작용이 더 큰 정책이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공공주택이 4,000호, 8,000호가 공급이 되었다. 공공재의 성격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한테 기회가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뺑뺑이 돌려서 운 좋은 사람은 그 좋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용산 땅에 용산의 공공주택에 들어가는데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얻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10년 후에 분양 전환한다라고 하면 또 이게 또 굉장한 투기의 또 온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또 개발 이익이 막대할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민간 복합 용도로 개발을 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좀 외곽에 공공 임대 아파트들 저렴하게 많이 지어서 오히려 좀 청년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주택들을 사실 외곽도 3기 신도시들 물량 많잖아요. 저렴하게만 공급해 준다면 오히려 꼭 용산에 그 비싼 땅에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렴하게 공급만 해준다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청소년들도 됩니다. 비싼 땅에 살고 싶다. 왜 너만 살려고 하느냐 뭐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 분명히 생기거든요. 이게 네. 한 뭐 8만 원, 10만 원 정도 되면 네. 모를까. 네. 8,000원, 4,000원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느냐. 네. 별 효과도 없으면서 오히려 부작용만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개발계획 차원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네네. 거기에 합당한 뭐 상업지구, 민간 아파트 이런 걸 함께 넣는 종합 플랜이 좀 나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용산 공원 네. 부지도 그렇고 이제 미군 기지 이전하고 부지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네. 판단해서 용산은 대한민국의 핵심이자 네.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네. 도시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복합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맞고요. 네. 거기서 개발 이익을 좀 가지고 저는 뭐 외곽 지역에 좀 네.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대책을 통틀어서 본다면 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네. 전반적으로 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 뭐 괜찮은 정도 수준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사실 계획대로만 되면 예. 좀 굉장히 괜찮은 정책인데요. 이번 보도자료 발표를 보면 추가적으로 이제 서울에 7만 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여러 가지 물론 용산 정비창도 포함되어 포함해서요. 있고요. 그래서 네. 기존의 이제 물량들도 있고요. 3기 신도시 물량도 있고요. 추가로 7만 호 정도 더 공급이 돼서 서울시 계획을 보면 예. 향후 3년간 한 4만 6천 호 정도 연평균 네. 네. 연 4만 6천 호 정도를 더 공급하겠다라는 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대로만 되면 괜찮은데 이게 사실 약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약간 좀 무리수를 던진 수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민간 부동산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하고 좀 예. 갭이 너무 크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2022년 예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상 물량을 보면 정부에서는 5만 호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네. 5만 호를 예상했는데 민간에서는 한 14,000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갭이 갭이 크군요. 3만 호 이상 네. 갭이 나는데 제가 볼 때도 왜 이렇게 갭이 많이 벌어지나 싶고요. 작년 8월에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도 한 네. 4만 4천 호, 4만 6천 호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네. 이게 한 6개월 만에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7만 호 늘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계획대로 되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계획처럼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뭐 계획처럼 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제때 제대로 된 주택들이 반이라도 절반이라도 제대로 좀 잘 공급이 된다면 오히려 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